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종시 도시상징광장이 준공된 지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평소 이용하는 시민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썰렁한 모습입니다. 이에 세종시가 광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배방장제리 제2, 제3 공용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아산시가 이 주차 구획선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전면 폐지에서 일부 구간 허용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아 생긴 일이었습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천안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모의투표가 진행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지역 장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광장이 됐죠. 세종에도 이와 유사한 광장이 하나 조성돼 있는데 바로 도시 중심부에 있는 도시상징광장입니다. 하지만 준공된 지 4년이 거의 지나도록 제 기능은커녕 평소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올해 여러 추진될 예정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준공된 세종시 도시상징광장 1단계 구간입니다. 전체 510m 길이로 광장 조성에 투입된 예산만 317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일부 행사가 진행될 때만 시민이 찾는 등 평소엔 한산하다 못해 썰렁할 지경입니다. 세종을 대표하는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곳 도시 상징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먼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인근 상권과 연계한 지속적인 행사나 이벤트를 적극 개최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이곳 관리를 맡고 있는 세종시설공단은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이나 물놀이 등 계절별에 맞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프리마켓을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동주민 행사 등을 이곳에서 열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계절별 축제를 중심으로 매 계절마다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광장에서 개최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을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널리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 시간대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요. 또 기존 감상용으로만 운영하던 음악분수를 여름 혹서기에 한해 물놀이형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과 벤치 등 일부 편의시설을 추가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도시 상징광장이란 명칭도 친숙한 이름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 젊음의 거리 이런 개념들을 관점, 그다음에 예술인들 자주 와서 좀 뭔가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리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명칭은 제가 한번 말씀하신 대로 시민 공모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칭을 좀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광장과 십자 형태로 이어지는 어반아트리움 상권이 높은 상가 공실률로 침체돼 있는 데다 인근의 국가박물관단지, 백화점 부지 개발 등도 더디기만 해 활성화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지난해 12월 배방 장제리 제2, 제3 노상 공용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3개월이 넘도록 주차구획선이 그대로 운영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아산시가 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가 일부 구간에 대해 주차를 허용한 건데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공동주택 신축 등 공사로 인해 지난해 12월 전면 폐지된 배방 장제리 제2, 제3 노상 공영주차장. 곳곳에 전면 폐지 안내문과 함께 주차 단속 예고 현수막까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넘도록 주차 구획선이 그대로 운영되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우든가 괜찮다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 혹시나 싶어갖고 저 위에 돌았다가 이렇게 왔어요. 폐지됐다고 하면서도 주차장 안내 시설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운전자들은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많이 헷갈리죠. 그리고 사실 해놓고 막
사실 뭐 차 하나만 지나가도 경찰차 하나만 지나가도 뜨끔뜨끔하죠. 이에 직접 아산 씨에 문의해봤습니다. 씨는 당초 주차장 인근 진행되는 공사들로 인해 제대로 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어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추후 논의에서 공사 현장과 가까운 일부 구간 이외에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결정했다며 현재 해당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며 즉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변경된 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수개월째 애꿎은 시민만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 바로 평등 선거입니다.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정작 투표 참여를 위한 환경은 평등하지 않은데요. 발달 장애인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모의 투표가 천안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장애인 단체에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베리어프리 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마련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모의 투표 훈련입니다. 권리나 표현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오늘 모의 투표를 미리 진행해봄으로써 이제 간접적인 경험도 해보시고 센터에서 미리 공부나 체험의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모의 투표 해보신 게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훈련에는 천안 지역 5개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112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소로 들어서는 복도에는 가상으로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투표에 앞서 공보물을 대신해 공약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더 많은 지역사회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선관위와 그다음에 행정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에 관련된 부분도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이 보다 제대로 된 투표를 하기 위해선 점자형은 물론 수어와 소리 공약집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소리로 공약집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나 이제 그림으로 투표 공약집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확충이 된다고 하면 저희 분들이 아무래도 투표 접근성을 좀 높이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충남본부는 오는 26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과 아산 지역 출마자의 시민 공약 평가단을 모집합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각각 20명씩 모두 40명을 모집하며 만 18세 이상 유권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당직자나 선거운동원은 제외되며 평가 수당은 3만 원입니다. 충남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4.10 총선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전과 세종, 청주를 찾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어 사흘 만에 충청권을 다시 방문한 건데요. 주요 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잇따라 전했습니다. 먼저 대전일보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일보는 중원 찾은 이재명, 정권 심판론 화력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는데요.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경제 실정,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윤석열 정부를 집중 질타하는 한편 국가 균형 발전 추진 등 지역 민심을 겨냥한 구애가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총선까지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첫 지역 행보로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함께 충청권을 찾았다는 점에서 총력전을 펼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한동훈, 이재명 신경전 치열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충청 방문과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을 찾은 데 이어서 지난 4, 5일 천안과 청주를 연이어 방문한 내용을 전하면서 여야 양당의 수장이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각각 충청과의 인연,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를 앞세워 충청 민심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도일보 보겠습니다. 중도일보는 4.10 총선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 충청 진영이 공천받은 후보자가 낙마하고 이딴 설화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과 후보자 차원에서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에 대한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기에 자칫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주요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4.10 총선 브리핑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목소리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조작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후보와 AI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AI 아바타는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가 임박하면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SNS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보물 또 공적인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를 접하면 관할 선관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AI 신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중심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궁입니다. 네, 저출산 시대의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또 방과 후까지 하는 늘봄 교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은 다양하게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가 신종호 아트밸리의 핵심 사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자 중부권 최고 국가 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 사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산 힐링 레저 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8월 신정호 암벽장 앞에 주차면 138면을 만든 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아동 친화 시설인 아트밸리 키즈가든을 조성합니다.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숲체험을 비롯해 모험형 놀이시설과 스카이워크 등 모두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다시 공사에 들어간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 사업도 오는 10월 완료됩니다. 물의 정원을 콘셉트로 환영정원과 사계절 정원, 다랭이 정원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며 오는 12월 충남 도내 제1호 지방정원 등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정호를 만들기 위한 친수 공간도 만들어집니다. 자연 생태를 보호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96억 원을 들여 생태 관찰 교량과 꼬리 명주나비 서식지가 만들어질 예정으로 올해 안에 착공돼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터 녹조 복합 제거 장치를 운영해 신정호의 유기물과 녹조를 제거하고 수중 폐기물을 정비해 수질을 개선하고 오는 2026년까지 스토리가 있는 야간 경관 개선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실공히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부권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오는 2030년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선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천안시 의회가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공원이나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려동물. 하지만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동물의 사체는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키우던 동물이 죽었을 땐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 또는 합법적인 동물 장례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개인 사유지를 포함해 땅에 묻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사체를 매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기에는 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야산에 이렇게 좀 묻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무래도 좀 불법적이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의 장례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마리당 20만 원의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반려견 장례 대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연천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조성합니다. 전북 임실군은 전국 최초로 화장장과 수목장 등을 갖춘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천안시에도 반려동물 장례 문화에 대한 연구 모임을 만들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반려 인구 수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그런 공공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장례식장, 타 지역 시설 등에 대한 비교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닷새간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과 백이종군 길 걷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산시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청년 이순신,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다음 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아산시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축제의 백미인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은 다음 달 27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온양 온천역 광장과 관광호텔 로터리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오는 29일까지 참여자 85명을 모집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이종군할 때 아산을 통과한 구간을 복원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던 백이종군길 전국 걷기 대회는 올해 효의길과 충의길, 구국의 길 3가지 코스로 운영되며 3,000명을 모집합니다. 성웅 이순신 축제 개폐막식 무대에 오를 428명의 합창 단원도 모집 중이며 난중일기 사생대회와 백일장, 시 낭송대회 등에 참여할 전국 초중고 학생도 다음 달 5일까지 각각 428명씩 모집합니다. 또한 축제 기간 중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공연을 펼칠 아산 지역 공연팀도 18일까지 접수합니다. 축제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아산문화재단 누리집이나 아산시 성웅 이순신 축제 TF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2024 베리베리 빵빵데이 천안축제가 다음 달 27일과 28일에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딸기와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빵을 선보이며 10% 이상 할인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달 28일까지는 천안의 숨은 빵 맛집을 소개하는 총 300개 팀의 빵지 순례단도 모집합니다. 시민 소통 플랫폼인 세종시티앱에서도 주민등록표 등본을 비롯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의 전자증명서 서비스와 연계된 56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회나 열람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이나 통신상품 가입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업무에서 종이증명서를 대신해 행안부 전자증명서를 시티앱 내 지갑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안의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 신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일명 금강횡단교량 설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세종동의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교통개선 대책 중 하나로 교량 형식이나 건립 타당성, 정확한 위치 등이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될 전망입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연내 나올 예정이며 행복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2023년 전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는 QR코드를 통해서 유튜브로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